것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그죠? 그 포장도 많이 하십시오. 국세청은 저기 해외 재산 도피한 거, 국세청 어디 갔어요? 예, 여기 있습니다. 국세청 맨날 카메라 때문에 가리가 좀 불리하죠. 예. 국세청이 원래 그 좋은 소리를 못 듣는 조직인데, 예. 요새는 칭찬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예. 얼마 전에는 뭐 승진도 이렇게 평가에 따라서 했다면서요? 예, 처음으로 한번 예, 그렇게 해봤습니다. 뭐 대통령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대로 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어쨌든 해외 재산 도피하고 소위 탈세, 예. 그다음에 조세 회피한 거 찾아냈다고 하던데, 네. 필요하면 인력을 좀 늘리든지 해서 예, 예. 그런 사례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예.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그 국내의 체납 예. 징수 예산이 이번 통과됐죠? 예, 이번에 추경 통과됐습니다. 네, 이거 사실은 조세 체납을 없어서 못 내는 거는 조사를 해가지고 탕감해주고, 예, 예. 있는데도 안 내고 그러면 안 되죠. 공동체 공동 비용을 마련하는 게 조세인데, 예, 그렇습니다. 본인만 떼먹고 혜택은 누리고, 네. 그건 또 다른 형태의 예. 도둑질 아닙니까? 예, 예. 조세 정리에 어긋나니까 예. 그 부당한 체납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리해 예, 예. 주시기 바라고요. 예. 어쨌든 성과를 많이 내고 있어서 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이거 관련해서 다른 부처에도 제가 좀 부탁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지금 이제 소위 우리가 일자리가 부족한 시대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제 논쟁의 대상이긴 하지만 공공 서비스 영역의 일자리의 질도 그렇게 좋지 않고 양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른 선진 국가에 비하면 매우 적은 편인데, 그렇다고 해서 막 불필요한 데 사람을 쓰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각 부처에서 소위 생산적인 공공 서비스 일자리를 좀 발굴을 좀 해주세요. 언제 한번 우리 총리님께서 주관하셔가지고요. 뭐 제가 엄청난 막 수만 명을 고용하는 그런 걸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럼 있으면 하시고요. 몇십 명, 몇 명, 몇백 명에 해당되는 것도 각 부처의 실국과 단위로 좀 엄밀하게 좀 조사해서 챙겨보십시오. 국세청에 이번에 체납관리단 같은 게 대표적인데, 예. 이게 조세가 이제 100조 이상 밀려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체납된 게. 그렇습니다. 100조 원 이상이 밀려 있는데, 그 중에 물론 뭐 한 10%뭐 그러면 10조 원이고요. 예. 그 10조 원을 추가로 걷는데, 예. 예를 들면은 10,000명을 썼다. 예. 그래도 남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남아도 한참 남죠. 10,000명 쓰면은 한 5천억 들겠죠. 예. 4, 5천억. 그럼 한 10만 명 써도 손해가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3월에 500명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그동안에 정리가 잘 안 됐던 오래된 체납, 네. 10,000건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전화하거나 찾아갔는데, 그 중에 10% 이상인 1,000건이 바로 납부를 했습니다. 물론 액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런 성과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이게 사회적 분위기가 개선이 되면, 세금을 있으면서 안 내고 떼먹으면 결국 쫓아와가지고 가산금까지 내야 되고 망신을 당하는구나. 네. 심하면 처벌을 받는구나. 예. 이렇게 생각하면 납부율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상당히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데, 하여튼 이런 유형의 공공 서비스 일자리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각 부처를 좀 해서. 그래서 이건 좀 주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모두에게 좋은 일이잖아요. 일자리도 생기고, 사회 정의나 사회 질서 유지도 하고. 어쨌든 공공 서비스 일자리, 생산적인 공공 서비스 일자리를 발굴을 좀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나중에 결과는 한번 시스템 같이 해서 나중에 보고 한번 해주시고요. 그래도 막 이게 이미 있는 일이고, 특히 지휘부에 있는 사람들이 머리를 짜내면 잘 안 나와요. 다 전 직원들 모아가지고 브레인스토밍을 해보든지 또 제안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받아보면 톡톡 튀는 아이디어도 있고, 특히 사회 안전에 관한 공공 일자리, 안전 문제 심각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사회가 사회 안전에 투자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살도 많고 사고도 많고 산업재해도 많고 죽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창피한 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가 자살률이 제일 높잖아요. 노인 자살률, 청소년 자살률, 종합 자살률, 이거 십수년간 계속 1등하고 있어요. 그것도 압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거를 줄이는 것도 경제적으로 계산해도 손해가 아니거든요. 1년에 자살자가 지금 14,500명 됩니까? 이 14,500명이 죽어간단 말이에요. 이걸 10%만 줄인다. 1,500명 생명을 돈으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인력이 얼마 좀 추가로 들더라도 해야죠. 그러니까 효율적인 영역에 산업재해도 마찬가지. 그래서 뭐 산업재해는 우리가 근로감독관도 늘리고 또 무슨 공공관리단 안전지킴이 이런 것도 하고 하는데 이런 유형의 일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부처 단위로. 저는 생각의 한계가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 각 부처를 담당하는 여러분들이 좀 세밀하게 뒤져가지고 각 부처에 5명, 10명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걸 모으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각 과단위로 10명만 찾아냈다. 10개의 일자리만 찾아냈다. 근데 그게 보수보다 훨씬 높은 사회적 편익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 해야죠. 우리는 이런 거 하면 또 뭐 돈 퍼주기 하느냐 뭐 이런 소리 하는데 우리는 돈을 잘 쓰는 게 일이에요. 그 다음에 정부 재정이라고 하는 게 그냥 남아서 쓰는 게 아니고 핵심 경제 주체잖아요.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 소비를 하는 국민, 대중, 그 다음에 그 조정 역할을 하는 정부. 이 3대 경제 주체 아닙니까? 이 정부도 경제 활동을 한다고요. 그것도 효율적으로 해야지. 오로지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 줄이면 그게 경제가 죽어요. 그런 무지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근데 알면서도 일부러 그런 사람도 있어, 물론. 그건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런 효율적인 경제 활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자리 만들기를 좀 힘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공정위 정말로 열심히 성과를 내는 건데 어디가 계세요? 예. 제가 초기에 많이 좀 뭐라 그래가지고 아닙니다. 지금 요새는 좀 미안하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너무 열심히 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 사회의 물가가 전체적으로 높잖아, 그죠? 예.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이런 독과점에 따른 폐해, 독과점 지위의 남용, 이거에 따른 과도한 이익 추구가 또 중요한 원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원적인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게 정부 역할이고 또 그거 하라고 권한도 주어져 있는데 그걸 봐주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주 악질이고 또 회피하면서 돈 버는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그거는 그 사회를 좀 먹는 거잖아요. 소위 공정거래위는 경제검찰이라고 불리잖아요. 검찰이 세긴 센가 봐. 힘세다고 경제검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여튼 요새 열심히 잘해서 성과를 많이 내고 있어서 고맙습니다. 일선에 일하는 공무원들 칭찬이나 포상도 열심히 잘하십시오. 네, 이번에 뭐 설탕 담합 초기 수사에 굉장히 집념 있게 12개월 동안 일해준 사무관에게 이번에 제가 포상금 기사에 봤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네. 그리고 요새 산불이 며칠 사이에는 좀 더 많이 발생하고 있긴 하던데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총 발생 건수 좀 줄긴 했어요. 그죠? 특히 대형 산불로 전이되지 않도록 한 건 큰 성과 같습니다. 관계기관들도 농식품부, 산림청도 애쓰셨고요. 여기도 포상이나 이런 거 이번 시즌이 좀 산불 시즌이지 이건 좀 끝나면 그것 좀 잘 챙기십시오. 네, 다들 진짜 고생했을 겁니다. 특히 국방부도 지금 초기 진화에 많이 참여했죠. 네, 고생했습니다. 그것도 잘 챙겨주세요.
예산 부족하면 행안부나 기재부에서 잘 챙겨주시고. 저 돈 없다고 맨날 그러더라고. 확실히 돈 만지는 사람들이 무서워요. 잘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국방부는 뭐 지금까지 잘 하고 계실 텐데, 하여튼 최근에 뭐 이런저런 이유로 군사 안보 분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주한미군 빼고 자체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미국의 민간 군사 분석기구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게 발표한 그렇잖아요. 거 그렇습니다. 세계 군사력 5위에다가 지금 우리가 연간 군사비 국방비 지출 금액이 북한의 1년 국민 총생산보다도 1.4배가 더 높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병들의 여러 가지 정신무장이랄지 이 무용의 이 전력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어쨌든 훈련도 잘 돼 있고 사기도 높고. 근데 실제 뭐 최종 그 군사력 비교는 경제력이잖아요. 경제력도 비교가 안 될 정도고, 또 방위산업 직접 무기 생산 역량, 방위산업도 지금 뭐 수출만 지금 세계 4위로 지금 네. 뛰어 올랐다고 할 정도인데, 그런데 왜 자꾸 우리가 무슨 외국 군대가 없으면 마치 자체 방위가 어려운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갖느냐 그 말이에요. 일부 세력들이 그렇게 선동하고 부추기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런 인식을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객관적인 상황들을 좀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주세요. 제가 이 얘기를 자주 하는 이유가 국가란 국가 스스로 지켜야지. 그 왜 의존을 합니까? 당연히.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한때 어려울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 국민들의 정말 뛰어난 노력으로 역량으로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등병부터 대장에 이르기까지 그런 자신감으로 충만되어 네. 있고. 아니, 그러니까 그건 객관적으로 그러한데 어쨌든 일각에서라도 그런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가지지 않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당도 자신감 가지고 또 당연히 스스로 책임을 져야죠.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역량이 된다는 점, 현재 상태도 충분하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는 더 강화할 거 아닙니까? 국방비 지출도 늘릴 거고.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 걱정 안 해도 된다. 라는 점들을 국민들이 충분히 인식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 그 말이죠. 네, 대변인도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 네. 국회에서도 제가 유무용으로 계속 그런 발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에 근거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다음에 자체적인 예를 들면 군사 작전 역량이나 이런 건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매 분기별로 지금 하고 있고 작전성 검토를 새로 업데이트해서 계속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 방어하고 작전하고 전략 작전 계획 짜고 할 준비를 충분히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저 훈련간에 연습간에 그것을 하고 있고 또 예비역들로 이루어진 장군들로 이루어진 예비역들이 네. 그것을 강습과 평가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전술 전략도 그렇고 다 준비를 해야지. 또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게. 지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전작권 회수도 네.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유무형의 정신적 자산 또 전략 체계도 다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어쨌든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는 홍보나 공보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국방 분야에서는 이제 비닉 사업이 비밀 사업이 많기 때문에 말씀 뭐 그런 거 얘기 아니고 몰래 그런 거 얘기하면 안 해도 지금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만 해도 충분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북한보다는 모든 무기 체계에서 2배 내지 3.5배의 역량이 더 강화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구체적으로 말을 못 할 뿐이죠. 여러 가지 안보 사항과 관련해서
충분한 역량과 능력을 가지고 뭐 있습니다. 옛날에 보면은 전투기 몇 대, 배 몇 대, 몇 척, 탱크 몇 대 이렇게 했는데 그게 무기 장비 수준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게 2차 대전 때 쓰던 거 그거 몇 개 하고 지금 우리가 하는 최첨단 무기가 비교가 됩니까? 제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0 곱하기 1000은 0이지만 1 곱하기 1은 1이다. 그만큼 우리의 무기 체계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런 오해나 불안감이 생기지 않도록 잘 알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순방 다니면서 본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 기재부 소관이라고 할까 어디 산업부 소관인지 잘 모르겠는데 인도인가 어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일정 규모 매출 규모 이상의 기업들의 순이익의 2%인가를 의무적으로 사회 공헌을 하게 해놓은 게 인도입니다. 아 인도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날에 너무 당연하게 취급되고 있나 봐요. 800억.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 기업도 인도에 투자해서 하면 무조건 그 액수를 맞춰서 사회 봉헌을 해야 됩니다. 2%. 근데 실제로 우리 기업들이 좀 CSR 한다고 하는 기업들 되게 2, 3%는 넘기고 심하게는 4, 5%까지 보통 한 순이익의 4, 5% 정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법으로 뭐 강제하긴 좀 그러긴 한데 이거를 공시하고 있죠, 요새. 권장하는 차원에서 우리 국민들이 알 수 있게 좀 그걸 쉽게 좀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네, 좀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예. 각 기업 단위, 기업 군 단위로 여기는 얼마만큼을 사회공헌을 하고 있나? 근데 그것도 사실 요즘 투자 기준으로 되게 유용하지 않아요? 아주 유용하고 또 ESG 펀드 이런 게 있어서 그걸 잘하는 기업만 투자하는 펀드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를 좀 더 권장하고 또 확대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실제 기업들도 이런 걸 많이 해야 기업 이미지가 곧 재산이기 때문에 그죠? 네, 네, 요즘은 그걸 적게 해가지고는 또 안 되는 사회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요새 총리님 바쁘시던데 여수에 선박람회인가 뭔가 그거 좀 괜찮았어요? 예, 그 처음 시작할 때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긴 좀 어렵지만은 그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네. 잘 어차피 그 뭐 지방정부 업무 소관이긴 한데 그거 맡겨놔도 사고 나면 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수시와 그다음에 이제 통합 광주시가 주된 책임을 지고 있는데 후보로 되신 분들까지 설명회를 가지면서 같이 챙기도록 하고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네. 어쨌든 뭐 거의 일종의 그래도 명색이 국제 행사라는 거 아니에요? 명색이 국제 행사라기보다는 이제 요새는 기초단체에서도 이름에 국제나 세계를 붙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국제를 지향하는 행사로 잘 되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지방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손해 볼 일은 아닌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고가 나면 곤란하죠. 그렇습니다. 네. 사고가 날 상황은 아니고 교통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저희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말씀드린 거 다 했습니다. 예, 이후 회의는 국무총리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현안 토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 운영 및 대응 현황, 재정경제부, 산업부, 금융위, 복지부, 외교부 장관님들께서 순서대로 발제해 주십시오. 예, 재경부 장관입니다. 거시경제 현황 및 물가 등 대응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동 전쟁의 2차 종전 협상이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브렌트 유가가 오늘 8시 기준으로 108불대를 상회하는 등 다시 유가가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웨스트 텍사스 유가도 오늘 8시 30분 기준으로는 이제 97불대 수준까지 이렇게 간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 국고채 금리는 저희들이 선진 국채 지수에 편입됨에 따라서 외국인 자금이 또 60억 불 이상 들어오고 그래서
국제 금리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안정적인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는 오히려 전쟁 전 수준보다 더 올라간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주가가 6,615 코스피가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도 어제 1,470원대로 유지가 되고 오늘 좀 전에 제가 확인했습니다만 1,470원대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기는 좀 전에 대통령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반도체 호조 그리고 정부의 신속한 정책 대응 등으로 1, 4분기 성장률이 1.7%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된 기업의 심리 지수 BSI라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상승 추세입니다. 다만 하나 좀 아쉬운 점은 소비 심리가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 심리를 체크할 수 있는 카드 매출액을 보면은요, 1, 2월에 비해서 3월 달에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숙박, 음식업, 예술, 스포츠, 여가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들은 관심을 가지고 좀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한국은 긴급하게 추경도 잘 편성했고 그리고 평시 대비해서 에너지도 잘 확보했고 그다음에 공공 부문의 차량 2부제 등 한국 경제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S&P는 한국 경제는 잘 대응을 해서 경제에 심각한 피해 없이 적어도 7, 8월까지는 견뎌낼 것이다 하고 이런 부분이 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렇게 보도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응 방향입니다. 잠깐만요. 이게 지금 유가가 전쟁 전에 비해서 비율로 따지면 얼마 정도 오른 거예요? 유가가 저희들로는 한 17, 8% 정도 올라. 아니 국제 이 원유. 국제 원유는 그 전에는 한 50% 오른 거예요. 60%, 70%니까 한 더블 정도, 한 80% 정도 올랐다고 봐야 돼요. 80%. 네. 네. 경기 대응과 민생 대응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좀 전에 대통령께서 특별히 강조해 주신 바와 같이 이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신속하게 집행해서 오늘부터 시행이 되고 그다음에 2차는 또 5월 18일부터 집행이 됩니다. 집행에 신속한 집행이 되고 그 외에도 신속한 집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좀 전에 대통령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좀 후에 녹색 소비 관광 촉진을 통한 우리 이 음식 숙박업이나 예술 이쪽에 어려움을 들어주는 그런 정책도 추진하겠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청년들을 위한 청년 누질 추진 방안도 곧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 등 추가로 필요한 조치도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급망 물가입니다. 보고 하기 전에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숙박 음식점 여기 매출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지방 경제, 서민 경제 활성화에 도움되는 걸로 국내외 관광 확대 사업을 하고 있죠. 네. 그 중에 내가 아침에 본 기사, 어젠가 봤는 그 기사 중에 이런 게 있던데 어느 지역이 무슨 반값 여행인가 뭐 그거 했더니 30분 만에 10,000명 넘었다고. 네, 여행에 반값 지원하는 거 좀 후에 보고. 있어요? 네. 어제도 그게 나중에 얘기합시다. 네. 그래서 공급망 물가도 저희들 신호등처럼 품목별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많이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나프타 기초 유보는 현재는 주황색 불입니다만 한 달 후에는 노란색 불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프타 최대 210만 톤을 확보했습니다. 4월부터 순차 도입이 되고 또 기존에 있는 나프타는 시급한 부분, 보건의료 등이라든지 민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긴급 수급 조정 조치도 했습니다. 매점 매석 금지도 하는 등 이런 대응 조치로 노란색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동안 걱정 많으셨던 종량제 봉투는 저희들이 품질 검수하는 그 기간을 단축하고 그리고 납품 기한도 또 단축하고 재생 원료 종량 봉투 제작 확대 등을 통해 가지고 이것은 한 달 후에는 녹색불로 전환이 됩니다. 이거 사재기 한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해가 많을 겁니다. 한 5년 10년 쓰면 되죠.
예, 가격 올라가려고 녹색불로 곧 전환이 됩니다. 예. 주사위도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나프타를 배정했고 그다음에 특별 연장 근로 추가 생산 등을 통해 가지고 또 특별 단속도 관련 업체에서 복지부 등에서 많이 했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지금은 주황색입니다만 한 달 후에는 노란색으로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레미콘 혼화제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내수 혼화제 생산 필요 원료분을 차질 없이 공급 중에 있고 건설 현장 비상경제 TF를 통해서 원료 공급량하고 혼화제 생산 출하량을 점검해서 이것도 한 달 후에는 노란색으로 전환이 됩니다. 다만 아스팔트가 지금 빨간색 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공사 일정을 조정하고 발주 시기를 또 조정하는 등을 통하고 또 필요한 현장에는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노력 등을 통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물량 확보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기 안정, 공급망 물가의 정보가 촘촘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관광 얘기는 뒤에 나온다더니 뒤에 안 나오는데. 뒤에 별도로 지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누가 있어요? 소비 활성화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석유류, 그러니까 정제유, 네. 정제유의 국제 가격은 매우 높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최고 가격 네, 제한 제도를 하니까 우리 국민들께서는 좀 싸게 쓰지만 국제 가격은 매우 높은데 지금 예를 들면 정유회사 입장에서는 네. 해외 수출할 때는 최고 가격 통제 안 받고 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그거는 기업들의 손실이 조금 보전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네. 국내 석유 소비 국내에 공급하는 건 제한돼서 가격이 싸고 국제 가격은 높고 하니까 제가 그걸 국내 공급 안 하고 해외 공급을 늘려가지고 혹시 국내 소비량이 부족해지면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네, 대통령. 적정히 알아서 하겠죠. 예, 제가 요번에 미국 워싱턴의 IMF 월드뱅 총회에 가보니까 미국은 석유가 생산되는데도 60% 올라가지고 2불 90전 하더니 4불 넘어가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되게 그래요, 되게. 예, 근데 저희들은 지금 한 18% 내외로 이렇게 휘발유 가격. 되게 한 2배 가까이 올라가요. 네. 근데 우리 어쨌든 혹시라도 해외에서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네. 수출을 하느라고 국내 공급을 혹시 부족하게 하거나 한 일은 안 생기게 네, 미리 잘 관리하십시오. 하겠습니다. 네, 보고 드렸습니다. 지금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이미 지난번에 수급 조정 조치를 해서 기업들이 그렇게 기존의 장기 계약 물량 외에는 해외로 나갈 수 없도록 이미 조치가 해서 그렇게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에너지 수급반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총리께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의 상황은 여전히 긴장이 높은 상황입니다. 에너지 수급과 가격 안정에 만정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나프타 수급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프타가 현재 근본 추경을 통해 확보한 나프타 수입 단가 차액 지원 제도가 크게 효과를 보면서 계약 물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에 5월 나프타 물량은 전쟁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하여 석유화학 제품 수급의 우려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전략경제협력 특사단을 통해 확보한 5만 160만 톤, 사우디 50만 톤도 차질 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석유화학 제품입니다. 석유화학 제품은 국민 생활과 산업 공급망 전반에 직결되는 만큼 업계와 우리 관계부처가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 관계부처와 협동 대응한 결과 점차 안정되는 모습입니다. 나프타가 제때 공급이 되면서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수급 불안 요인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급 불안을 야기한 조금 전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매점 매수과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석유는 민관이 함께 공동 노력한 결과 5월 예년 대비 80%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량 확보를 위해서 도입국뿐만 아니라 항로까지 다변화하여 안정적인 공급 확보를 위해서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캐나다산 원유 도입과 관련해서 원산지 입증 문제로 FTA 관세 혜택의 적용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세청이 캐나다 주정부와 적극 협력하여서 방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원유 수입산 다변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시는 우리 관세청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비축유 수합제도, 비중동 도입 물량에 대한 물류비 차액 지원 등을 통해 민간의 도입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고 가격 관련해서는 4차 최고 가격은 국제 유가 변동, 민생 안정,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동결한 바 있습니다. 관련하여 1차 최고 가격제가 소비자 물가를 약 0.8%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어 민생 안정에 크게 기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서 특별히 홍보하고 싶은 내용은 최고 가격제 시행에 동참하여 가격 안정 기여한 주유소를 시민단체에서 착한 주유소로 지정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착한 주유소는 티맵 등 지도 어플과 서기공사의 오피넷 홈페이지 등에서 어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착한 주유소를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를. 착한 주유소가 비율로 따지면 몇 %나 돼요? 지금 현재 전체 주유소 중에 300개 정도 되니까 아직 300개?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1차부터 해서 조금씩 1차 같은 경우는 가격을 크게 인하한데 그리고 2차, 3차 같은 경우는 지금 판매 가격 2,000원 이하로 한데 해서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 검색하면 다 나온다?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저도 한번 이용을 해봤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가급적이면 착한 주유소를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줄 서지 않아요? 줄 서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 있긴 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저희들이 착한 주유소를 지도에서 티맵이라 착한 딱 뜨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처 지나시다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착한 주유소를 5번 이상을 하게 되면은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서 착하디 착한 주유소가 주유소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끝나고 나면은 저희 정부에서 산접 장과 포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응을 해서 혜택을 좀 드리든지 하시죠. 하겠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협조해 주고 계시는 우리 정유업계, 주유업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대부분의 주유소는 이런 가격 안정에 협조해 주고 계시지만은 일부 매점 매석하는 시장 교란 주유소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중동 전쟁을 계기로 확대된 도입선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원유, 나프타의 도입선 다변화에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흔들리지 않는 자원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데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기회에 어떤 수입선 다변화를 확고하게 좀 정착을 시켜야 됩니다. 네, 앞으로도 그렇게 중동 상황이 과거로 완전히 돌아갈 가능성도 크지 않고 돌아간다 해도 언제 또 문제가 생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서요. 이제는 확실하게 수급선 다양화를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금융위원장입니다. 금융안정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금융시장 동향입니다. 주식시장의 경우 코스피는 미이란 협상 지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출 급증, 그다음에 1분기 GDP가 대통령께서 말씀 주신 대로 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경제지표 호조, 그다음에 견조한 기업 실적과 계속되는 기업 실적 기대감 등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9시 40분 현재 6,670포인트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 작은 글씨를 보시면 4월 주요국 증시 가운데 우리나라가 제일 높은 상승률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채권시장의 경우 4월 들어서 위기 자금 유입 등으로 금리가 하락 반전되었지만 고유가 공급망 충격에 따른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하락폭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금융부문 대응 현황입니다. 관련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민생과 실물경제 양 측면에서 현장 애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각적인 금융 지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당초 25.6조 원이었는데 기업은행에서 중동 상황 특별 지원 상품을 추가 마련해서 3,000억 원을 더 얹어서 25.9조 원으로 늘렸고요. 이 중에서 4.9조 원이 지금 원활히 집행되고 있습니다. 은행권에서는 피해 기업들을 대상으로 16.6조 원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석유화학 기업들이 원활한 납사 수입 지원을 이제 금융에서 잘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요. 수입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수입 금액이 커집니다. 그래서 수입 신용장 한도가 괜찮은지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한번 봤고요. 일단 일부 기업 같은 경우는 한도 소진율이 한 80%를 초과해서 이런 부분은 금융권 공동 지원 체계를 구축해서 한도 상향을 신속하게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업권별 국민 체감형 상생과제도 계속해서 추진 중입니다. 차량 오부제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서 깎아드리는 이 특약 같은 경우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국회에서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그다음에 손해보험협회, 그다음에 금융위원회 다 같이 모여서 그 내용을 확정을 했고요. 약 1,700만 대가 특약의 혜택을 볼 걸로 예상을 합니다. 할인율은 연 2% 정도고요. 4월 1일부터 수급해서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물차 할부원금 만기 연장 상환유예 같은 경우도 지금 누적적으로 한 1,464억 원 지원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신용자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위기 극복 지원을 저희들이 뒷받침하기 위해서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이 중금리 대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어제 제 주재로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서 발표를 했고요. 금년에 31.9조 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해서는 채권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3.5조 원 원활히 집행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금융 지원 노력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금융위원회 고생 많으시고요. 이게 금융위원회에서 어쨌든 금융 시스템을 정비를 해서 주식시장이 지금 정상화되고 있는 큰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계속 좀 주식시장 정상화 조치는 계속돼야 될 텐데. 맞습니다. 네. 우리 정책실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 언제쯤 제가 볼 수 있습니까? 예. 법률 부분하고요. 또 뭐 거래소 자체 구조 개혁하고 있는 건 두 가지 또 좀 사전에 좀 이렇게 예. 이렇게 가버넌스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준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제 큰 돌을 몇 개 집어낸 수준인데 이제 잔돌을 집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섬세하게. 작아 보이지만 그런 것들을 다 시정을 하면 조금씩 개선이 되니까요. 여전히 우리 시장이 다른 나라에 비하면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요. 그래도 지금 최근에 이제 기업 실적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요. 기업 실적 대비로 하면 저평가돼 있다. 그런 지금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전히 어디 요새 뭐 이자가 무슨 뭐 10,000%가 넘는 걸 발각을 했느니 뭐 그러잖아요. 네네. 그거 지금 이자를 뭐 10,000% 넘게 받고 이건 단속은 경찰이 하고 있습니까? 예, 경찰에서 주로 경찰에서. 예. 원래 이게 각 지방 정부의 특사경들이 제가 경기도 있을 때는 꽤 많이 제가 경기도 공무원들이 단속을 많이 했는데 지금 다른 단위에서는 이 불법 사채 단속 안 하나요? 금감원에도 단속이 되나요? 단속하고 있나요? 금감원? 조사건이 없다고 그랬나? 네네. 근데 저희들이 예방 차원에서 불법 사금융 예방이랑 그다음에 당하시는 분들 저희 전담자를 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해갖고요. 지금 가동이 됐죠. 그럼 지금은 현실적으로는 그럼 지방 정부들이 할 수는 있는데 크게 뭐 관심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경찰이 주로 해야 되는 거군요. 예, 경찰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채 이자율이 뭐 10,000%가 넘고 그것도 주로는 젊은 청년들이 많이 당하잖아요. 예. 사회 초년생들이 많이 당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신병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죠? 악질적이고 이러면 좀 엄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악질적으로 뭐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하는데 뭐 채권 추심하고 이럴 때 이제 폭력을 수반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그 구속 수사를 적극. 근데 그냥 단순히 너무 과하게 이자 높게 빌려줬다 이거 가지고는 그렇게 신병 처리를 엄하게는 안 하는 모양이군요. 예, 그런 부분들은 좀.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사회에 아직도 그런 어두운 면이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 제도금융에서 이걸 충분히 커버 못해서 생기는 일이라고요. 50만 원 빌리는데 50만 원 빌리면서 선이자 20만 원 띄고 30만 원 주고 뭐 한 며칠 2, 3주 지났더니 뭐 100만 원 돼 있고 막 그러잖아요. 다시 또 100만 원 빌려주는 걸로 바꾸면서 또 선이자 한 30만 원 띄고 뭐 띄고 해가지고 한 30만 원 주고는 100만 원만 들고 이 짓 해가지고 지금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30만 원, 50만 원 뭐 그게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적은 돈이겠지만 없는 사람은 그거 없으면 죽을 지경이라서 그렇게라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어떻게든지 좀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네네. 그래서 지금 일단 정책 서민금융에서 서금원 통해서 하는 게 있고, 그다음 민간도 제가 말씀드린 중금리 대출, 새망울시에서 민간 시장에서 스스로 소화할 수 있는 거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말씀 주신 그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청년 미래이음 대출했더니 그게 지금 하루에 1,700건이 지금 신청이 될 정도로 굉장히 지금 활성화돼 있어서 소액을 저리로 무담보로. 네, 무담보입니다. 신용 없이 미래 상환 능력만, 미래 상환 의지만 보고 저희들이 하는 청년 미래이음 대출.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우리는 이제 지원 그냥 무료로 주는 거 아니면 빌려주는 거. 빌려주는 건 반드시 받는다. 그냥 주는 거. 반드시 받는 빌려주는 거. 두 가지만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중간쯤에 예를 들면 한 50%는 못 받을 경우 결선 처분한다. 50%만 받아도 된다. 라고 하는 영역의 정책도 만들면 효율적이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게 청년 미래이음 대출 같은 경우는 미소금융을 통해서 전통적으로 그냥. 근데 그런 거를 하면 어디 일부 언론에서 뭐 50%를 떼어 먹혔느니 이렇게 비난을 하니까 웬만하면 그런 정책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미소금융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례 상담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굉장히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손실률이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저는 제 말을 드리는 건 손실률 떨어지는 거 자랑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악착같이 받자 이게 아니고 결국은 재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연간 국가 예산으로 한 700~800조 원을 쓰는 거잖아요. 700~800조 원을 매년 쓰잖아요. 앞으로 계속 늘어나겠죠. 그중에 예를 들면 사람들한테 빌려주는 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2차 보전을 하거나 뭐 보증을 해주거나 이렇게 하는 지출도 있고 그냥 이렇게 지출로 지원해 주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어쨌든 수백조 아닙니까? 그중에 조금만 떼가지고 한 반쯤은 떼어 먹기에도 괜찮은 그런 정책을 하면 반을 원래는 돌려받는 것도 이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걸 나쁘게만 생각해가지고 왜 떼먹히냐 하지 말았어야지 이렇게 하니까 지금 그 중간 영역의 정책을 못 하잖아요. 그 비난이 두려워서. 저는 이게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비난을 받더라도 그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는 길이잖아요. 그냥 무료로 주는 것보다는 무료로 주지 말고 받을 수 있는 데는 되돌려 받자. 이거 안 되는 건 그냥 지급하는 걸로 하고. 이 영역도 우리가 발굴해놔야 되지 않냐. 그래야 이 불법 사채 업자한테 걸려가지고 실제로는 100만 원밖에 못 썼는데 빚은 500만 원 돼 있고 이런 걸 막을 수가 있잖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이라고 지금 저희들이 아무것도 안 보고 100만 원 빌려주는 거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손실률이 높게 나타나죠. 근데 그걸 보고 어떤 분들은 손실률이 너무 높다고 그러는데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저희들이 구해낸 그 70% 이분들 같은 경우 만약에 그런 제도가 없었으면 다 불법 사금융으로 가서 범죄화되고 더 악화되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30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막아낸 그 70, 그 30을 통해서 그렇죠. 100명을 저희들이 막아냈다. 그렇게. 그래가지고 신용불량 돼버리거나 이래가지고 내들 직장도 못 구하고 이러면 이제 기초생활 수급 지원을 하든지 뭐 실업수당을 주의라든지 정부 재정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의 중간 영역에 좀 뭐라 그럴까 그 회색 정책이라고 그럴까? 네네. 지원도 아니고 대출도 아니고 지원이기도 하고 대출이기도 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재부 기획예산처도 좀 그런 고민을 해보면 좋겠어요. 혹시 뭐 말씀하세요. 불법 사금융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 네. 이자 제한법상 이자의 상한으로 인해서요. 네. 손실률이 큰 그러니까 저신용 대출자들이 높은 금리로 그 돈을 빌릴 수 있는 시장이 사실상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불법 사금융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실에서는 불법 사금융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추적하려고 해도 요즘에는 비대면 대출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인터넷이라든지 다른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불법 사금융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추적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 사채업자들의 수익은 그래도
그 회수해서 네. 피해자들에게 환수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번에 범죄수익은닉법을 개정을 해서 이 불법 사금융에 대한 초과 이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환수를 해서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법률 개정이 지금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준비하십시오. 그럼 잘 하셨네요. 여하튼 뭐 경찰이 잘 알아서 하겠지만 원래 이 사채업자들이 길바닥에다가 이렇게 명함형으로다가 던져서 집집마다 뿌리잖아요. 예. 지저분하게. 요새도 그런 거 많죠. 예, 요즘도 그렇습니다. 그 신고제도 신고하면 뭐 포상을 해주든지 신고하면 다 잡아가지고 전화 차단하고 이건 다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요새 사채뿐만이 아니고 무슨 불법업소 안내하고 이런 것들 옛날에 요새 제가 안 나가봐서 모르겠는데 무슨 어디 번화가 강남역이나 무슨 뭐 인덕원 이런 데 가면 막 바닥에 그냥 물구분에 뿌려져요. 요새도 그럽니까? 요즘은 이제 사이트를 통해 갖고 네, 인터넷 사이트로. 네, 인터넷 사이트를 해서 정식인 것 같은데 들어가 보면 딴 데로 연결돼 있는. 하여튼 좀 손이 많이 가긴 하지만 그 피해를 막기 위해서 경찰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예, 엄정하게 해서 일반 예방을 좀 해야. 예. 그 사람 잡는 거 진짜 쉽지 않잖아요. 예. 잡아보면 또 뭐 큰 사건도 아니고 그러긴 한데 피해자는 엄청나게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홍보도 잘하시고요. 예, 예방도 잘해 주십시오. 네. 네, 복지부 장관입니다. 민생복지반 보고 드리겠습니다.